감정을 적절히 드러내는 법. 화를 경험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 우리는 종종 불같은 경로와 얼음 같은 침묵 사이를 오가곤 하는데 둘 중 어느 하나도 건설적인 태도는 아니다. 우리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감정을 적절히 드러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출처 메리 파이퍼의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중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기쁨과 슬픔, 설렘과 불안, 그리고 때로는 화와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인식하는 것과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지만 그 표현 방식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메리 파이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불같은 경로와 얼음 같은 침묵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발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거친 말을 내뱉고 주변을 공격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며 마음속 깊이 분노를 묻어둡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안에서 썩어가며 우울과 무기력으로 변합니다.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건강한 감정 표현의 길이 있습니다. 적절한 감정 표현은 무엇보다 자기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화가 났다면 그 화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쌓여있던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진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진짜 문제가 아닌 것에 화를 냅니다. 출근길 교통체증에 짜증을 내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직장 내 갈등 때문에 예민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와의 불편한 관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온도를 재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잠시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간에는 차분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깊게 숨을 쉬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나고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묻어두어서도 안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마음이 어느 정도 평온해졌을 때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는 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중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에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로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대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라고 말하는 대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그렇게 무책임해? 가 아니라 그 일이 제 시간에 완료되지 않았을 때 나는 불안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비난은 벽을 쌓지만 솔직한 감정 공유는 다리를 놓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누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은 듣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 입장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쌍방향입니다. 내 감정을 표현한 후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상처받았을 수 있고 오해했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의 감정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갈등 상황에는 언제나 여러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자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억압하도록 배웠고 어떤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것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고 관계가 계속 파괴되고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장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제3자의 도움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패턴을 발견하게 하고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메리 파이퍼의 말처럼 우리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강하게 말하고 후회할 것이고 때로는 너무 조용히 있어서 오해를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매 경험에서 배우십시오. 실수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지혜롭게 대응하십시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진보를 추구하십시오. 작년의 나보다 지난달의 나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성숙함은 평생에 걸쳐 발달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적절한 표현은 우리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솔직하되 배려하고 직설적이되 존중하며 명확하되 부드러운 표현은 신뢰를 쌓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격이나 비난으로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감정을 나눌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게 될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 진정한 연결이 일어납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도 이런 솔직하고 건강한 감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것도 억압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불같은 경로와 얼음 같은 침묵 사이 어딘가에 따뜻하면서도 명확한 소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